자, 이어서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개요부터 보고 넘어가 보죠.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88호입니다. 6월 4주 조사 결과인데요. 25일부터 27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네. 2통 3사의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셔야 되는데 네. 먼저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아,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 30%에 걸쳐서 네. 있다가 이번에 3년차 1분기에 20%대로 이렇게 팍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면 3년차 1분기를 보고 오면 역대 대통령 그 누구와 비교해 봐도 제일 낫네요. 그렇죠? 제일 안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그 당선된 이후에 네. 한미 FTA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광우병. 예, 사태. 광우병. 그리고선 바로 이제 촛불이 확 번졌죠. 네. 그리고 나서 확 떨어진 여기가 언제냐? 이게 이제 1년차 2분기 때 최저치를 기록한 요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렇네요.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요렇게. 네. 그런데 지금 3년차 1분기를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40%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갑 최저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20%대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간격을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은 하여튼간에 국민적인 사과도 했고 국민 앞에, 네. 예,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 사과도 하고 그때 뭐죠? 산에도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일종의 좀 약간 그때는 굉장한 공감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국민께 엎드리는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30대 초반을 가져가다가 총선 끝나고 확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네. 바꾸겠다. 국정 기조를 좀 바꾸겠다. 많은 국민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믿어주십시오. 이런 게 좀 더 다가가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역대 최저다. 역대 최저다. 예. 그러니까 MB 때를 보더라도 MB 때는 사실은 더 떨어졌다가 예. 계속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는 흐름을 봤는데 윤 대통령은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흐름이 달라질 뭐 개연성이나 어떤 뭐 이유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쭉쭉 바닥을 계속 다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이제 주황색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때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10%포인트 정도 그렇네요. 예, 격차가 있습니다. 20% 초중반에 묶여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네. 이 20% 초중반이라는 거를 옆으로 한번 밀고 가면 많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다 이제 뭐 그렇게 된단 좋았죠, 말입니다. 인기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최저선이라면 임기 말 3년차 네. 또 4년차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질까? 예. 역대 대통령 대비 이 시점 3년차 1분기 시점으로 보면 제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참 이번 주에 갤럽조사 나온 결과 이번 주 갤럽조사입니다. 예. 이번 주 갤럽조사 지난주에 이제 26이어서 뭡니까 완전히 최하치에서는 좀 벗어난 26을 횡보했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26에서 한 1%포인트 더 떨어진 25가 됐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률이요. 그리고 이제 부정률은 2%포인트 더 높아진 66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응답자의 3분의 2,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부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4분의 1 정도만이 긍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6월 2, 3주 때 26을 기록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해외 순방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좀 반등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정확히 보신 게 이제 예. 21에서 최저치를 찍고 그리고 이제 26이 됐을 때 5%포인트 상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제 횡보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서 2%포인트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한 번 숨고르게 했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간다든가 했으면은 단기적인 추세에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텐데요. 지금은 이게 상승이 아니다. 결국 횡보고 지금 26에서 25로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도 봐야 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제 떨어질 땐 두 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번 1%포인트 떨어졌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20% 초반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자, 어떻게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25% 예. 총선 이후에 급락했던 23까지 급락했던 그러니까 24를 좀 보였던 그 시점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뭐 전혀 뭐 달라진 게 없다. 이 판단을 쭉 유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어떤 네. 기대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 유전, 뭐 산유국의 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 26까지 이렇게 튀어오른 데는 네. 그 오물풍선 이죠. 북한의 오물풍선 그 도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을 텐데 사실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갔을 때 네. 이게 지금 수도권 주민들 많은 분들 또 안전과 생명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대북 강경책을 하는 게 네. 많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인가 이런 것도 이제 성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평화를 더 좀 증진하겠다, 네. 평화 무드를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몇 개 썼는데요. 네. 그 카드가 지금 효력이 대단할 게 없다. 오히려 지금 국민적인 그 기대감보다는 어떤 약간 좀 뭐라 할까요? 국민 많은 분들께서 좀 약간 냉소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전국 지표 조사 한번 보시면은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어제 나온 조사죠? 예. 여기서도 그냥 최하치 27을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이것도 전국 지표 조사는 약간 좀 갤럽보다는 약간 그 긍정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네. 이 27은 또 최하치입니다. 최하치를 쭉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전국 지표 조사는 4개의 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네. 읽어드려야 되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헬스 스터디스 코리아 리서치 창구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조사를 했고 역시 이 동삼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봤는데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도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부정평가를 하더라도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래도 방향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실 법한데 이게 총선 끝나고 확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냥 쭉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그 모든 지표가 지금 좋지 않다. 굉장히 대통령실은 요렇게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네. 갤럽도 계속 횡보하고 있죠. 갤럽 이렇게 횡보하다가 20% 초중반 횡보하다가 갑자기 빠질 때는 또 갑자기 빠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보여서 그렇죠. 반등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은. 이 방금 말씀 주신 거가 이제 긍정평가 이유에서 네. 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외교라는 거는 3%포인트 많아져서 29인데 이게 이 정도 화려한 외교를 했으면 거의 40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지 않다. 의대정원 확보 이거 계속 빠지고 있죠. 네.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방안보 꾸준히 나오는 얘기고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이슈가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모르겠다가 이제 20 나왔거든요. 네.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경제민생물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외교 나오고 있죠. 의대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죠.
다 나옵니다. 지금 일본 관계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상 현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 북한 관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사 문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예, 발언 부주의, 오만한 부동산 정책. 자, 이렇게 따지면 개별 이슈로는 다 이렇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대 대통령 한번 보시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노무현 32. 네. 여기 이 조사는 심지어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전화 조사가 아니고요. 1대1 면접 조사. 면접 조사원 인터뷰 캐피 방식으로 무려 1,777명을 조사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직접 가서 물어본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거의 30% 됩니다.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해서 밝혔더니 뭐가 나오느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연령대별로는 다른데요. 10대에서 50대까지는 노무현, 60대 이상은 박정희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요렇게 나왔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 나왔습니다. 2.9. 예. 2.9입니다. 2.9에 누가 2%대 누가 있느냐? 이승만, 네. 박근혜 뭐 좀 더 낮으면 이명박, 김명삼 나왔는데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좀 씁쓸하다. 아하. 현직 대통령으로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자, 현직인 시절 노무현 7%. 7%. 예. 그런데 현직을 마치고 그 다음 3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현직이었던 박근혜 네. 5%. 아.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 정부에. 예. 현직이 아니고 현직은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3% 나왔어요. 그 당시 현직 문재인 9%. 네. 근데 지금 현직을 떠났죠. 문재인. 9로 그냥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직이었던 노무현 그 다음에 임기 끝났더니 30이 됐네. 아하. 박근혜 현직이었다가 빠졌네. 네. 문재인 현직이었다가 그대로.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현직 2.9예요. 현직 중에서 최하치. 이거를 저는 보면서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에서 2.9인데요. 자, 그대로 간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갔죠.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가면 2.9. 2.9죠.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직 때 7% 한 자릿수다가 모든 현직은 다 지금 한 자릿수입니다. 끝나고 나서 32.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올라갈 건가? 아하. 이런 가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현직이었다가 살짝 빠진다면 그렇죠. 2.9에서 더 빠지면 어디냐? 예. 1점대. 예. MB. 1점대. 김영삼. 더 내려가면 노태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노태우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이전이니 네. 군부 정권이잖아요. 여기까지도 빠질 건가? 도대체 이 밑에가 네. 쭈루룩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가지고 더 높아지면 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또 좋아하실 텐데요.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여기서 자 박근혜 대통령 5, 3, 2.4까지 빠졌습니다. 5, 3, 2.4.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직 때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32를 계속 30%대를 찍어주느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정말 국민 앞에 솔직하고 모든 네. 걸 다 내려놓고 최상병 특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민 앞에 폴더 인사 하면서 나서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중한데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카드에 대한 답변, 국정 전환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도 해보는데 예상도 좀 해보는데 지금 특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또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할 그렇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예. 부정평가를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병대 수사 외압 예. 3%, 김건희 여사 문제 3%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3%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부정평가 이유로. 그런데 갤럽이 비슷한 조사를 또 했습니다. 무슨 조사냐?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제가 그 설문 문항이 뭐 치우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최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랬군요. 그렇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수사하고 있다. 귀하는 이번 사건에 특검 즉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5월 2주에는 57 나왔습니다. 아하. 갤럽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네. 그런데 6월 4주 오늘 발표됐죠? 네. 63 나왔습니다.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 뭐 아무거나 좀 한번 하나만 대보세요라고 해서 그 자유응답식으로 물었을 땐 3%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최상병 사건 특별검사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네. 국민분들께 여쭈었더니 다수의 국민분들께서 도입해야 한다. 63 나왔습니다. 이건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그렇습니다. 50% 절반이에요. 지금 TK, PK 마침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대부분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네. 지금 70대 이상에서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아하. 게 나왔을 뿐이지 지금 70세 미만으로 네. 69세까지로는 60대에서는 이게 좀 뭐 대등하네요. 49대 49대 43이니까. 그래도 많긴 많아요. 그렇죠. 60대에서도. 이게 찬성 의견이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허리가 되는 40대, 50대에서 78, 74, 30대 청년분들 76 네. 이런 수준입니다. 참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34. 34가 나왔네요. 그럼요. 3분의 1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당층 56이에요. 중도에서 73 나왔습니다. 하하. 이 상황이면 보수에서도 43이고. 그렇죠. 보수에서 43. 네. 이 상황이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거에 받을 수밖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네. 어쩌면 민심과 여론에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봐야지 이걸 마치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킨다라고 네. 볼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하. 자, 이 수치를 보면은 만약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 그렇죠. 그 민심은 더 싸늘하게 식을 것 같은데요. 싸우시죠. 그 얘기는 뭐냐? 예. 여기서 보셨던 보수에서 43대 47이면 대등해요. 그죠? 보수에서 뭐 절반 가까이는 아니지만 절반보다 못 미치게 10명 중 4명 정도 보수이신 분들이 실망하실 수가 있다. 이거를 왜 돌파하지 못하느냐? 네. 왜 최상병 특검을 그러면 아니 어차피 지금 이미 뭐 1년 동안 수사를 한다 뭐 한다 했는데 많이 안 나왔으니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도 뭐 특검에 대해서는 뭐 방법과 절차야 그렇지만 일부 그냥 좀 수긍하는 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73입니다. 이러면 4명 중 3명에 가깝죠. 이런 분들을 그냥 놓치고 가겠다라는 게 그런 의견인 거고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전직 대통령과 비교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3년차 1분기에 20% 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아하.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제 해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자, 이걸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지 좀 달라지는 국정 운영과 최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터인데 글쎄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넘어왔을 때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른바 이제 반란표가 나올지 재결할 때 좀 봐야겠지만 이 민심의 흐름을 국민의힘도 다 이제 보고 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판단인지 봐야 됐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상황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갤럽에서? 갤럽에서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 선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여론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무당층을 섞는
여기가 그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론에서 많이 반영한다면 20% 반영되는 그 몫인데요. 지금 보시면 15, 15, 4, 3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 분, 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을 합쳐도 한동훈 한 명에게 되지가 않죠. 그러면 의견 유보하는 응답 있지 않습니까? 28%. 여기에서 이제 더 가져가야 되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의견 유보를 빼고 나머지를 100% 합을 100으로 놓고선 다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세 측은 뭐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요. 네. 그런 경우에 아예 요걸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빼고 나머지를 합백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훨씬 더 높아지죠. 한 45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네. 국민의힘 대표 선호 후보 중에서는 상당히 그 여론에서는 유리하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당심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원이 지난해 기준에서 이제 한 84만이었죠. 네.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84만인데 그 비율이 수도권에서 40%, 그다음에 뭡니까? 영남에서 한 40% 돼요. 그러니까 영남 쪽인데 영남 쪽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네. 항상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영남에서도 33, 32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영남에서도 약하지 않은데요. 그 경우에 윤심이 작용해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중에 누구를 밀어준다고 했을 때 네. 당심이 윤심으로 따라가면 당심이 윤심을 추종으로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당심이 민심과 동조화되면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심이 총선 이후에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윤심과 민심은 괴리가 큰데 아하. 당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상당히 커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민심 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 그럼 윤심이 고립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가설적인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원희룡 전 장관까지 등장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좀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용산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저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윤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결집을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결선 그렇죠. 투표까지 가야 이제 그 힘이 발휘가 될 것 같은데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결선 투표를 가려면 지금 나경원, 원희룡 정도가 단일화를 해야 결선 투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가려면은 지금 55 나와서 38이니까 네. 결선 못 갈 확률도 있습니다. 4강 구도로 가면은 결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좀 봐야 되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간당간당하게 이제 50% 걸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앞으로 좀 7월 다음 달이니까 그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또 변화하느냐, 예. 당심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좀 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뭐 이철우 경북지사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티를 안 내는 것이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이 약간 지난 총선 때를 보면 되게 메시지가 그냥 좀 약간 무매개적으로 뭐 매개는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약간 제가 느낄 때는 맥락이 아주 민심에 가깝지 않은 네거티브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조 심판론 뭐 이런 얘기도 그런 네거티브 거기서 좀 약간 깨달은 게 있는 건지 네. 지금은 약간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나머지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튼간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조금은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변화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원래 되게 변화의 상징처럼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구태와 변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대립각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할 수가 있죠. 아하. 당장은 왜냐하면 변해야 돼요. 왜냐? 대통령 긍정률이 네.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좋게 봐도 반토막인데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 반은 나갔어요. 네. 이 분들이 한동훈 쪽으로 의견이 모이게 되면 아. 그러면 절반이 모이는 거예요. 절반.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 선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나머지가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면서 포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냐 민심 당심하고 멀어지는 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당심이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이는 책임당원의 당심이 바로 보수 세력 국민의힘을 살릴 것이냐 완전히 구태 세력으로 쪼그라들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윤심으로 다시 가느냐 민심으로 동조화되느냐 민심으로 네. 동조화되면 제가 봤을 땐 구태하고 손을 끊어야겠죠. 그러면 조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반성을 했는지 그렇게 네거티브만 너무 했어요. 그래서 졌지 않습니까? 네. 네거티브만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무슨 범죄자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국민분들은. 그렇네요. 정치권이 하여튼간에 다들 뭐 범죄네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검찰 정치의 네. 폐해잖아요. 모든 정치인을 다 그 범죄자라고 하니까 약간 거기서 떨어져서 다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걸 안 들려줬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에는.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죠. 민심 네. 앞에서 무릎 다 꿇고 민생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민주당하고 손을 잡겠다 노력해가지고 최해병 특검을 추진을 하는데 동참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오히려 네. 국민의힘이 살 길이에요.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국민의힘이 의석 네. 108석으로 쪼그라 있는데 더 쪼그라들지 않으려면 사실 민심으로 따지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더 약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반성을 하려면 그냥 화끈하게 반성을 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나가야 된다 여기서. 더 그렇죠. 몸살이지 말고 더 민심 쪽으로 확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최해병 특검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8명만 빠져나와도 가결되는 거잖아요. 재의결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모습을 좀 보여야 그리고 7월 23일이니까 그 전에 재의결을 하는 일정이 잡힐지 이것도 뭐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실력 행사 진짜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가 뭐 이번 대표 전당대회 선거에서 드러난다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그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여기 예. 이 정당 지지도에 나오거든요.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네. 한 4%포인트 괜찮아졌지 않습니까? 5점이 이내입니다. 역시.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1%포인트 빠졌는데 국민의힘이 갤럽 조사에서 29 요거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뭐 최하라고 봐야 돼요. 최하치를 찍었어요. 지금. 여기 전국 지표 조사에서요. 민주당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흐름. 네,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29 MBS 요거. 조사. 요 흐름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최하치예요.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표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9하고 30은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최하로 빠진 다음에 횡보하고 있어요. 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방금 말씀 주신 그 최해병 특검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지금 그러면 당이 때로는 여당이라 하더라도 당이 정부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민분들 많은 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섰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32대 31인데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더 벌어져야죠. 5.2를 좀 벗어나면 완전히 그럼 골든 크로스를 얻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대등합니다. 대등한데 국민의힘 지금 30이래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빠지면 또 30, 29 막 이렇게 빠지는데 네. 과연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 음. 오로지 똘똘 뭉쳐서 네. 또 방어막 쳐주는데 급급할 건지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원 구성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32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전혀 뭐 역풍이 불지 않고 있다. 지금 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여론,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좀 네. 흐름 자체는 안 좋네요. 예, 10%. 아하. 조국 혁신당은 좀 안 좋고 하여간에 국민의힘이 정당 지도를 볼 것 같으면 네. 지금처럼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 안 된다. 예, 요거 보시면 총선 때 이렇게 지지도가 높을 때도 총선을 졌는데 아하.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지방선거는 그럼 진짜 힘들다. 그렇네요.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108석 건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됐다. 예, 마지막 200석 방어선은 안 안 뚫렸다 이렇게 예. 생각해가지고 뭐 그러실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민심을 읽어야 됩니다.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남아있다. 맞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끝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럼요.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 법안들의 하나하나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도 정말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것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론조사 흐름을 쭉 지켜봤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일주일 계속 또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른바 뭐 기술적인 반등해가지고 조금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락세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